자, 보시면 이제 여러분 222페이지에 222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불량 건축물이 나옵니다. 노불량 건축물. 노불량 건축물인 첫 번째가 건축물이 뭐죠? 훼손되거나 일부가 뭐죠? 멸실되어서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죠. 이런 걸 우리는 노불량 건축물이 한다는 얘기예요. 노불량 건축물이 총 뭐죠? 4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노불량 건축물이 몇 가지요? 4가지를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이 4가지. 그러니까 이 4가지를 다 합쳐서 노불량 건축물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우리가 노불량 건축물이 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서 붕괴. 위험하죠. 그리고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이걸 노불량 건축물에 본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지진에 대해서 견디는 게 내진이거든요. 이런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지진이 왔을 때 위험하죠. 그렇게 했을 때 중대한 기능적으로 결함이 있다. 지진이 오게 되면 지진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이 왔다. 그러면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부실한 설계나 시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건물의 뼈대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위험해요. 그러면 이런 건물로서 대통령이 정한 건축물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밑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밑에 것까지는 크게 안 보더라도. 그 다음이 223페이지에 3번. 다음의 요건, 동그라미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인데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서 주거 환경이 불리한 곳에 위치한 곳, 위치할 곳, 뭐 이런 거죠. 딱 봐도. 그렇죠? 딱 봐도. 이렇게 이런 곳. 딱 봐도 불량한 곳이잖아. 그렇죠?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곳에 위치할 것. 두 번째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뭐죠? 건축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 즉 활용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건축물을 뭐죠? 그러니까 건축물을 철거했다고요.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했다고요. 그 건설하는 경우에 건설에 드는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비용과 비교하여 철거했을 때 비교하여 효용 가치가 그만큼 좋은 거.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게 계속 두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게 훨씬 더 낫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렇죠? 계속 두는 것보다는 새로 짓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들인 비용과 비교하여 그만큼 효용 가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 이 두 가지 부분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우리는 노불량 건축물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시도로 정하는 건축물이 어떤 거 있냐면 밑에 보시면 박스 부분에 딱 나오죠. 그럼 1번, 2번은 몰라도 되고 동그라미 3번 부분 보시면 당의 건축물을 준공 1 기준으로 공사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거 기준으로 몇 년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40년까지인데 이게 숫자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숫자가 시험 문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건물이 수명이 40년 정도의 수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수명이 얼마다? 40년 정도가 수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몇 년요? 40년. 40년 정도가 수명이다. 그러면 40년 정도 기억하시면 수명은 40년 생각할 때 건물이 준공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수명은 죽을 때까지가 수명이잖아요. 죽을 사자 40이 되겠네요. 됐나요? 죽을 사자 40 기억하셔야 돼요. 준공일부터 언제까지 수명을 얘기한다 그러면 수명하면 죽을 사자 40 그렇죠? 그래서 40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지어서부터 40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 보수 보강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보수 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렇죠? 철거 후 새로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수 보강하는 건물이 새롭게 철거하고 짓는 건물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너무 노후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노후불량 건축물이라 그러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그리고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게 뭐냐면 노후화가 진행됐다는 것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준공된 후에 몇 년 이상 20년 이상에서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건물을 준공일로부터 사망 때까지, 건물이 사망 때까지 40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반이 되는 20년 때부터 노후화가 진행되어서 노후화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준공된 후 20에서부터 한 30년 사이가 거의 노후화가 진행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에서 30년 범위. 이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뭐가 돼요? 거의 노후화가 진행될 거다 그 얘기예요.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됐죠?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실 게 수명은 준공일로부터 몇 년까지 사용한다, 사용하는 것은 그렇죠.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는 기간은 우리가 사망 40년. 그리고 노후화가 진행되는 거 거의 반 20년에서 30년 그 사이. 그걸 넘었으면 노후화가 벌써 진행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렇게 해서 노후불량 건축물은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딱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223페이지에 보시면 223페이지 보시면 정비 기반 시설이 나옵니다. 이 정비 기반 시설은 정비 기반 시설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다음 페이지 나오는 224페이지에 공동 이용 시설 있죠.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서 비교를 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정비 기반 시설의 종류가 있겠죠. 그리고 공동 이용 시설의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섞어서 내요. 다음 중에서 공동 이용 시설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비 기반 시설로 볼 수 없는 거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앞자를 따가지고 외우면 외워도 되죠. 되는데 안 돼요. 되는데 안 된다.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래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이거를. 앞자를 따는 경우 저도 앞자를 따죠. 저라고 앞자를 안 땄겠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뭐 있었어요? 지구 방제, 지구. 그렇죠? 영도지구. 지구 방제는 누가요? 제 친구. 그렇죠? 치안, 개보경이 뭐 있고 특정 고도에서도 불에 타지 않는 방화복을 입고 지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앞자를 따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따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종류를 얘기할 때 앞자를 따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앞자 따는 건 너무 무리예요. 그래서 이걸 앞자를 따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을 이해하세요. 정비 기반 시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반 시설이 있죠. 그 기반인데 이제 정비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기반 시설에 해당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 꼭 있어야 하는 것들 있죠. 꼭 있어야 하는 것. 이게 주로 뭐냐면 필요한 시설들. 우리한테 꼭 필요한 시설들.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 내가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생활이 되는 거. 아시죠? 필요한 시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정비 기반 시설이에요.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 기반 시설을 그러면 공항이나 학교도 정비 그 기반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정비 기반 시설에는 공항은 안 들어갑니다. 공항은 정비하는 기반 시설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고 학교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항하고 학교 부분만 X 해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가 상식적으로 볼 거고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공동 이용 시설은 공동으로 사람들이 뭐죠? 사용이나 이용하는 시설. 그러니까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용을 실제로 하는 시설로 보시면 돼요. 무사했어요? 이용하는 시설, 내가 이용하게 되는 시설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 이용 시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거기서 보시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이 나오죠. 이 구판장이 뭔지를 좀 잘 몰라요, 여러분들. 구판장은 뭐냐면 조합이나 단체 따위가 생활용품 등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싸게 파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트 같은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용하는 거. 이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막 필요해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세요? 이거는 기반시설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런 거는 뭐죠?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지. 그러니까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이 구판장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뭔지를 알아야 이해를 해서 이게 외우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타가소 나오죠. 타가소. 타가소가 뭐냐면 이겁니다.
부모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어린 아이를 맡아 보살피고 가르치는 사회적 시설을 타가소라고. 그러니까 영아들, 아주 어린 영아들 있죠. 그 영아들을 돌보는 곳이 타가소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집에서 하면 돼요. 근데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용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있으면 좋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옆에 뭐 어린이집. 어린이집도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 반드시 있어야 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경로당. 경로당도 이용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어린이집까지는 나이대가 6세 미만까지는 되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유치원을 가야 되죠. 유치원은 이용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이용한 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유치원을 이용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유치원은, 저도 유치원 안 나왔어요. 저는 유치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유치원 다 나왔겠지만 저 유치원 안 나왔어요. 유치원 안 놓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유치원은 누가요? 오신 교수도 유치원 안 갔더라. 그럼 공동으로 이용한 게 아니잖아. 이제 이용시설 아니다. 학교는 나왔는데, 학교도 안 갈 수 있죠. 그렇죠? 안 갈 수 있죠. 학교 부분도 아니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서 아닌 것들을 좀 체크했지만은 시험 문제 두 개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앞자리 따서 외우지 마시고 정비 기반 시설은 뭐죠? 필요한 것들.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 그리고 또 뭐죠? 필요한 시설들을 얘기하고 기반 시설을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동 이용 시설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제시해 볼 테니까 이게 정비 기반 시설인지 공동 이용 시설인지 그렇게 구별만 하면 되잖아요. 자, 보세요. 도로는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기반 시설이지. 그렇죠? 일로 가야죠. 그렇죠? 그다음 상하수도도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기반 시설이지. 그렇죠? 야, 일로 가야 돼. 그다음 구판장. 구판정은 이용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 공항 자체는 공동 이용 시설은 당연히 아니고 기반 시설이지만 정비 기반 시설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정비할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공용 주차장. 이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공용 주차장 어딜까요? 공용 주차장. 주차장은 우리가 기반 시설로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 공부할 때 개념을 가지고 넣고 계시면 돼요. 일로 가죠. 그다음 광장도 기반 시설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예. 그다음 세탁장 이거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화장실 이용해야죠. 화장실 무슨 기반이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 학교는 둘 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다음 수도. 자, 조심하셔야 돼요. 상하수도는 배관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하는 게 아니고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럼 수도는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로 가는 거예요. 상하수도하고 수도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죠? 그 다음 타가소 어디예요? 그렇죠. 공동이용시설. 그 다음 공동구 어디예요? 배웠잖아요. 기반시설. 케이블, 전선, 그렇죠? 이런 것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뭡니까? 인터넷 이런 선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반시설이죠. 그 다음 녹지는 공동 이용이 아니에요. 녹지도 우리 기반시설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하천도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공공공지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린이집. 그죠? 어린이집은 여기 있죠. 6세 미만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소방 용수시설. 그럼요. 정비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그 다음 비상 대피시설.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기반시설. 그 다음에 가스 공급시설. 공급하는 거 기반시설. 그 다음 경로당은 이건 이용하는 거죠. 이게 기반시설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놀이터.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 마을회관도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기반시설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 난방시설은 공급하는 거니까 기반시설이 되죠. 공동작업장, 공동으로 모여서 작업하는 거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렇죠? 여기. 일로 갔나요? 그렇죠. 그 다음 유치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공동으로 이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구별하면 되지. 이걸 앞자를 따서 외운다고 드시면 안 돼요.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풀리면 되잖아요. 28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령상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단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지정 고시 등 정비 아님.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요. 정비 기반 시설. 자, 정비 기반 시설이에요. 공동 작업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천 기반, 공공공지 기반, 공용 주차장 기반, 공영 기반. 답은 1번. 뭘 앞자를 따서 외워요, 이거를. 그 다음 또 하나 더 볼게요. 또 하나는 또 우연의 이치다. 뭐 이런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공동 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는 겁니다. 어디에? 경로당 이용하는 거죠. 타가소 이용하는 거죠. 놀이터 이용하는 거. 어디 이용하는 거예요. 유치원은 저 유치원 안 나왔다니까요. 공동 이용 시설 아니죠. 됐나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나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가능해요. 이게 앞자를 따서 외우기 시작하면 앞으로 앞자 딸 거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앞자 따기 시작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앞자에 뭐죠? 앞자에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그 앞자가 어디에 나오는 앞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자를 해야 되는 거는 제가 또 앞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앞자 따지 마세요. 그냥 개념만 가지고 아셔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224페이지 보시면 대지가 나옵니다. 대지. 대지라고 하는 것은 정비사업 동그라미 아세요?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있죠. 정비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대지라고 합니다. 다시요. 정비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 대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무엇에 의해서? 정비사업.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대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아니에요. 그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비사업 세 가지 부분을 다 의해서 조성된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지라고 하면 정비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로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사업시행자는 뭐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우리가 사업시행자라고 하겠죠.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등 동그라미 하시고 등 동그라미 하시고 등에다가 토지 있죠. 등에 뭐가 들어가냐면 등이 뭐냐면 우리 기타 등등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등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오시훈 등 이렇게 얘기한다. 오시훈 등이라 그러면 뭐 이런 경우 있죠. 오시훈 등이라 그러면 오시훈 외에 보통 우리가 잘생긴 사람 하면 몇 명 있겠죠. 그러면 몇 명 이름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 일컬어서 뒤에다 등이라 붙인다고. 누구 있어요? 누구? 뭐 있겠죠. 이따 봐요. 그냥 뭐 말하기 부끄럽겠지만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몇 명 등을 쭉 나열하지 않고 뒤에다 등이라고 붙인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등이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소유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에만 해당되는 게 토지 등이니까 등은 토지 외에 뭐죠? 건축물 있죠. 건축물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그 토지에 대해서 타인이 쓸 수 있는 지상권. 그렇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 소유자, 지상권자라고 얘기하죠. 그걸 우리가 줄여서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됐나요? 토지 등 소유자라 그러면 뭐라고요? 토지 소유자,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 소유자, 지상권자. 되죠? 이걸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등에 건축물하고 지상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토지, 건축물, 지상권. 됐죠? 이렇게 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있잖아요. 오시훈 등 하면 오시훈 외에 원빈 뭐 또 누구 있어요? 공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들 등등 뭐. 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요. 다른 걸로 할게요. 오시훈 등 하면 앵그리 버드. 그리고 영탁이 뭐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그렇게 해요. 아무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는 거 그걸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뭘 얘기한 거냐면 지금 토지 등 소유자라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하고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가지가 나옵니다. 1번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이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일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면 이렇게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지금.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은 잘 생각해 보시면 싹 다 밀었죠. 싹 다 밀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도 주인이 될 거고 싹 다 밀고 그러니까 밀고 난 뒤에 거기다 새롭게 뭔가 만들면 그 만든 사람한테 뭐죠? 뭔가 뭘 줘야 돼요? 뭘 줘야 돼요? 그렇죠. 분양권이란 걸 줘야 되잖아요. 분양권인 걸 줘야 되잖아요. 왜? 원래 내 그거였는데 내 권한인데 그러니까 그걸 주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여기 나와 있대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싹 다 밀었잖아요. 토지도 밀고 건물도 밀었으니까 토지의 소유자한테도 분양권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한테도 뭐죠? 분양권을 줘야 되고 그 토지에 또 뭐 있어요?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부분한테도 뭐죠? 소유권을 줘야 돼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재건축 사업일 경우에는 잘 보세요. 재건축 사업은 뭐 한 거죠? 싹 다 민 게 아니고 건물만 밀었어요. 건물만 밀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새로 지으면 그 건물을 없앴기 때문에 그 건물에 해당되는 분양권만 주면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는 그대로 놔둔 거예요. 토지 손 안 댔어요.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뭐냐면 건물에 대한 분양권은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 건물만 가지고 분양권을 주면 그러면 이 사람이 건물 새롭게 짓고 건물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무슨 일이냐면 이게 땅이 있는데 이렇게 건물을 새롭게 지었다고요. 여기를 분양받은 거예요.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여기를 이제 자기 토지 소유자니까 토지 이만큼 가져간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건물 소유자 이만큼 이제 이 사람한테 간 거예요. A라는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 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이쪽 땅으로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붕 떠서 가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 소유자와 그 건물에 해당되는 부속 토지 이만큼 가고자 하는 그 부속 토지 부분에 해당되는 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두 개를 합친 권리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는 지금 나와 있는 재건축 사업일 때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건물이 있으면 그게 들어가기 위한 땅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과 그 해당되는 부속 토지 무슨 말이세요? 그 토지를 합친 권리 부분 그래서 그 소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소유자 그러니까 건물만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땅만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바로 뭐냐면 건물과 그 부속 토지에 해당되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그만큼 분양 부분에 관한 형태가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두 군데 부분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은 싹 다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싹 다 밀었으니까 토지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 해당되고요. 그 다음 또 뭐가 해당돼요? 그렇죠. 건축물 소유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그 지상권자도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면 이거는 뭐죠? 건물만 밀었기 때문에 그 건축물 소유자와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되죠?
그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합친 사람한테 분양을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나눠집니다. 두 가지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게 나중에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뭘 하게 돼요? 그렇죠. 새롭게 이제 분양을 주게 되고 그 분양권 부분을 받아서 그 분양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통 재개발하고 재건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 분양권 우리가 받을 수 있겠구나, 조합원이 되겠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들 됐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17회 시험 때 이렇게 나왔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용어 및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동이용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가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건 기반시설이잖아요. 이거는 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설명 1번 틀렸네요. 2번 대지라 함은 재개발 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대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과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합친 정비 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면 재개발은 싹 다 미는 거죠. 밀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임차권자가 아니에요. 지상권자잖아요. 그렇죠? 다 또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3번 틀렸고 4번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30년까지 사용. 여러분 몇 년까지 쓴다고 그랬죠? 몇 년까지 사망이에요? 40년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40년이에요. 그렇죠? 틀렸죠.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그렇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거나 재개발이니까 상업과 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나와야 되죠. 이게 재개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토지주택공사 등입니다. 그럼 토지주택공사 등이라는 것은 토지주택공사 외에 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뭐죠? 지방공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그렇죠? LH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LH공사하고 지방공사하고를 우리는 토지주택공사 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관 등이 나오는데 정관 등이란 건 조합의 정관, 사업시행자,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정관이야 그러면 참여한 사람들이 지켜야 될 등목 있죠. 약속.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중에서 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이걸 시장, 군수 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라고 그러면 등 하게 되면 뒤에 구청장이 붙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부분하고 같이 합쳐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가 작성할 시행 규정 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볼까요?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5일 때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설명 옳은 겁니다. 첫 번째, 재건축 사업 나왔네요. 기반시설이 재건축은 양호해야죠. 근데 열악해야 돼요. 그리고 밀집한 지역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이고 상업, 공업 나오면 재건축이죠. 1번 틀렸네요. 2번, 정비 기반시설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동구 이외에 공동구 해당된다. 여러분 정비 기반시설에는 공동구 맞거든요. 맞는데 그때 나오는 공동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우리 배웠던 그 공동구를 얘기하는 거지 그 이외의 공동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지라 함은 정비사업구역과 인접구역에 지목이 된 대인 토지를 말한다? 아니에요. 대지라 그러면 정비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토지를 우리는 대지라고 합니다. 4번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함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한국자산공사 아니에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그렇죠. 한국자산공사가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그렇죠. 5번 공동이용시설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맞네요. 세탁장 공동이용하는 거 맞네요. 어린이집 공동이용하는 거 맞네요. 포함된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는 거. 되죠?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번 시간에 암기해야 될 암기장 부분 정리하도록 할게요. 보시죠. 자,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이라 하고요. 그리고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몇 년까지 사용? 4만까지 40년까지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라 합니다. 그리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에 노후화된 것은 40년의 반, 20년에서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지난 건물을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번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죠? 정비기반시설이죠. 그럼 정비기반시설은 공항은 안 들어가요. 학교도 안 들어갑니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 가스 공급시설로서 녹지랑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을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나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이나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타가소 이런 것들 어디죠? 공동이용시설이죠. 그러면 어린이집 해당되는 거 맞죠? 어린이집까지는 돼요. 만 6세 이하. 그런데 그거부터 올라가면 저 유치원 안 나왔어요. 공동 아니에요. 학교 X예요.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는 거. 됐죠? 이렇게 됩니다. 7번 대지나 뭐로 조성된 토지를 말하죠? 정비사업.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하고 주택 및 이건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참고적으로 이거는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주택을 만들면 옆에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대지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는 주택단지란 말을 씁니다. 우리가. 그럼 주택단지는 건축물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도 주택단지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 책에 없지만은 나중에 기본서 가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고 기출문제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용어 정리해서 책에는 좀 빠졌어요. 됐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은 싹 다 민 거죠. 이럴 경우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것은 뭐죠? 토지 그리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토지에 대한 뭐죠? 지상권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뭐죠? 그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그렇죠?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토지만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지상권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죠.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그래서 되고 그 다음 9번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된 뭐죠? 지방공사를 말한다는 거.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도시정비법의 용어 정리 부분은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도시정비법에 뭐 할 거냐면 체계도 전체적인 체계 부분에 대해서 잡으면 도시정비법도 우리가 끝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뼈대 이론은 용어 정리하면서 뼈대를 잡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조금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